자, 668번입니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으라고 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보니까 위의 식은 차수가 1차식이죠. 자, 그리고 아래 식은 2차식입니다. 669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차식과 1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중2 때 배웠잖아요. 그죠? 가감법, 대입법, 그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식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풀린다고 했죠. 자, 그런데 1차와 2차가 있을 때는 풀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즉 1차를 2차로 대입합니다. 보시겠나요? 대입하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대입법밖에 없어요. 소거법, 즉 가감법은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뭐냐면 지금 1차죠. 그럼 얘를 x 이꼴로 정리합시다. 그럼 y 플러스 1이 되겠죠. y 이꼴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x 이꼴 정리해도 되고 y 이꼴 정리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요 x 자리에 요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괄호를 쳐야 되겠죠. 그죠? 괄호를 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걸 작업하니까 이 전체를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그 작업, 뒤에 그 작업, 이 짠짠 하면 되겠죠. 앞에 거 작업하면 y제곱인데 이 뒤에 또 y제곱이 하나 더 있죠. 그죠? 따라서 2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짠짠 하면 2y죠. 2y. 자, 그리고 상수항을 어떻게 되면 1이 되는데 이쪽에 13이 있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 간에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2로 약분 가능합니까?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이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어서 y 값이 바로 마이너스 3 또는 y가 2가 나오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y 이꼴 3을 어디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대입하면 x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1씩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1을 더해주면 3이 되겠죠. 즉 x가 3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즉 몇 쌍이 나타난다? 두 쌍이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또 기하학적, 도형으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위의 식은 뭡니까? 우리가 1차 함수적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이고 요 아래 식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워도 보면 요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669번으로 갑시다. 자, 마찬가지로 x는 어떻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x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을 하니까 선생님 여기서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x 제곱입니다.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되죠? 요거 제곱하면 y 제곱이 되겠죠. 되나요? 요 놈 전체를 뭐 한다?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y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3y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그러면 이항합시다. 그러면 2y 제곱입니다. 이항합니다. 자, 이 짠짠 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4y가 됩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겠네요. 상수는 플러스 4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1로 각각 약분할 수도 있죠. 방정식이니까. 상수항이 없네요. 그죠? 상수항이 없는 2차 방정식은 y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y 값은 얼마가 되나요? 0도 되고 또는 y는 얼마도 되나요? 2도 되겠죠. 그죠? 자, y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y가 0이면 여기 보면 되겠죠? y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y가 2면 x는 어떻게 되나요? y가 2면 x는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한상, 마이너스 4,2 한상 두 쌍이 나오겠네요. 그죠? 얘도 직선이고 얘는 여기 마이너스면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쌍곡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이과 공부를 할 친구들은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 배우는 또 내용이에요. 자, 하여간 그런 걸 몰라도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한 가지 풀이 1차를 2차로 대입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가감법 이런 거 없어요. 자,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요. 2차와 1차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2차와 1차로 만들어 준 다음에 1차식을 방금 배웠다시피 2차에 뭘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풀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2차와 2차의 풀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이 2차, 2차식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라도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켜서 처리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으면 인수분해를 처리합니다. 인수분해를 처리하면 그게 인수분해한 결과에서 1차가 나오거든요. 1차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1차와 만약에 이 위의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다면 그 위의 식에서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차와 여기 다른 식 2차와 다시 뭐를 한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한 번씩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2차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1차식과 나머지 2차식을 바로 1차, 2차의 연립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2차 두 개가 모두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으면 요 2차와 2차를 잘 보시고 2차 항을 모두 소거해 줍니다. 2차 항을 모두 소거해 준다. 자, 이게 바로 어떤 뭐 이제 소거법, 저 가강법이 좀 해당되겠지만 이 2차항을 모두 소거하면 새로운 1차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2차를 소거했기 때문에 이 1차식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럼 이 1차식, 새로운 1차식과 이 두 개 중에 아무 식, 쉬운 식하고 다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2차항을 모두 소거해주면 새로운 1차식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2차항을 모두 소거하면 새로운 1차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1차식과 이 2차식이나 이 2차식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고 여러분들 연립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차항을 모두 소거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 소거. 자, 상수항을 소거하면 얘는 새로운 2차식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2차식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2차식이 여러분들한테는 100%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몇 차식이 등장하죠? 1차식이 새로운 1차식이 등장합니다. 그 1차식과
기존에 있는 2차식과 뭐를 한다?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순서대로 하는데 보통 교과 과정이 조금 바뀌어서 교과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요 인수분해가 되는 요 인수분해가 되는 요 1번씩만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 2번, 3번까지도 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집에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도 이렇게 문제집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 되니까 그래도 요 1번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면 학교에서 배우면 요것만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2번, 3번도 가르쳐 주면 그것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요 세 문제가 바로 요 1번, 2번, 3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670번입니다. 보세요. 자, 일단 2차, 2차는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두 개의 2차식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입니까? 요 위에 있는 1번씩 참고로 그냥 요거 선생님은 1번씩을 하고 요걸 2번씩이라고 할게요. 1번씩 인수분해가 되죠. 1번씩이. 요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x-2y와 x-y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식이 곱해가 0이니까 앞에 거 0 아니면 뒤에 거 0이죠. 그러면 앞에 거 0이면 뭐겠어요? x 이꼴 요거 0 또는 요거 0이잖아요. 그죠? 그럼 x 이꼴 2y 또는 x 이꼴 y 이렇게 1차식이 등장하죠.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1차식이 등장했으니까 요식 한 개와 요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합니다. 또 요식과 몇 번씩 2번씩과 연립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1차와 2차를 연립을 하는 꼴이 되겠죠. 1번에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그 인수분해에 의해서 나왔는 요 1차식과 1차식 각각과 다른 2차식과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2번과 같이 연립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2차와 1차니까 1차를 2차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x 자리에 2y를 대입합시다. x 자리에 2y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y 제곱이 되죠. 4y 제곱, 3y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7y 제곱이 되겠죠. 7y 제곱이 28이 됩니다. 되나요? 따라서 y 제곱은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y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여기에 y가 2면 어떻게 됩니까? x는 4가 되고 y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때는 반드시 무슨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복호동순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 부호는 순서대로 맞추어서 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x가 4일 때 y는 2다.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복호동순 또는 복부동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없으면요. 잘 들으세요. 4일 때 2가 될 수도 있고 4일 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마이너스 4일 때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토탈 4쌍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y가 2일 때는 반드시 x는 4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반드시 x는 마이너스가 4가 되죠. 따라서 이런 걸 복호동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복부동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겠나요? 아니면 얘를 어떻게 적어줘도 되느냐? 그냥 x, y라고 적고
x가 4일 때 y가 2.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쌍으로 적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요 풀이고 두 번째는 x가 뭐일 때? 자, 요게 1번입니다. 요게 2번이겠죠? 자, 1번 풀이를 했고 2번 풀이는 여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y죠. x가 y. x와 y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x 자리에 y를 넣으면 y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y 제곱이 얼마 됩니까? 4y 제곱이 28이 되겠죠. 따라서 y 제곱은 얼마가 된다?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y 제곱이 t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면 여기 와야 되겠네요. x와 y는 같으니까 x도 뭐가 되겠습니까? y가 플러스 루트 7이면 x도 플러스 루트 7,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x도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니까 얘 또는 복호 동순이 되겠죠. 복호 동순.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는 x, y가 다른 표현으로 적는다면 x가 루트 7일 때 y도 루트 7, x가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따라서 몇 쌍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쌍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토탈 몇 쌍이 나온다? 네 쌍이 나온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두 개의 2차식 중에서 하나의 2차식이 뭐가 되었다? 인수분해가 되었죠. 그죠? 그럼 새로 나오는 이 1차식과 이 남은 2차식과 같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뭘 했는 겁니까? 인수분해 한 꼴이 되겠죠. 인수분해 한 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671번을 하겠습니다. 자, 671번은 색깔을 바꾸어서 자, 671번으로 할게요. 671번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사실 요 671번보다는 672번을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사실 672번을 먼저 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2차 항을 모두 소거하는 겁니다. 2차 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672번부터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672번입니다. 요 672번이 2차 항을 모두 소거하는 거예요. 모두 소거하는 거. 자, 그런데 일단 보세요. 일단 보면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을 보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눈에 보입니까? 인수분해 각각 안 되죠. 이거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2차항을 모두 소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2차항은 여기도 2차항이고 나머지 2차항이 없죠. 여기도 2차항이죠. 그러면 요 2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요 1번식과 2번식이 있을 때 요 2번식을 몇 배 하면 되겠습니까? 3배 하면 되겠죠. 3배 하면 3x 제곱이 똑같겠죠. 그죠? 따라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몇 배 하여? 3배 하여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2번식을 3배 하는 것을 여기 먼저 적어 놓을게요. 3x 제곱 3배 하면 9x가 되겠네요. 3배 하면 12y가 되겠죠. 3배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요 2번을 세배한 이 식, 이 1번식과 이 식을 두 개를 빼줍니다. 그러면 3x 제곱에서 3x 제곱을 빼면 없어졌네요.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9x를 빼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되겠죠. 그죠? 그럼 7x가 되겠습니다. 다음 5y에서 12y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7y가 되겠네요. 자, 는이고 자,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니까 얼마? 7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y는 1이라는 바로 1차식이 하나 나오죠.
그럼 이 1차식과 이 1차식과 이 두 개식 중에서 아무거나 하고 그죠? 또 연립을 풀면 되겠는데 이 1번보다는 2번의 숫자가 좀 간단하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 풀면 되겠죠. 그럼 얘가 1차고 얘가 2차니까 1차를 2차에 어디 한다? 대입하면 되겠죠. 1번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아무 식에나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잠시 x는 y 플러스 1로 만들어 놓고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번식에 대입합니다. x를 제곱합니다. 맞죠? 얘를 제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3에 여기도 x가 있죠. 그럼 y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4y 이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죠. y제곱. 자, 여기서 2y 나오죠. 여기 4y하고 하면 6y죠. 6y인데 마이너스 3y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플러스 3y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숫자 1이 있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네요. 그죠? 그럼 1하고 마이너스 3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인데 요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y와 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결론적으로 y는 뭐가 나옵니까? 0 또는 y는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y가 0일 때 x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y가 0일 때 x는 1입니다. 그리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몇 쌍이 나온다? 두 쌍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 즉 x, y는 1, 0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항을 모두 소거한 거예요. 모두 소거한 거.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67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공간을 쓰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자, 671번을 풀기 위해서 여기 조금 공간을 확보합시다. 자, 그러면 671번은 보세요. 671번은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걸 봐야 돼요.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차 항을 모두 소거해 봅시다. 지금 보면 얘도 2차, 얘도 2차, 얘도 2차고 얘도 2차, 얘도 2차인데 얘들을 동시에 다 소거할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빼버리면 얘는 소거되고 얘도 소거되지만 얘가 소거되지 않죠. 그래서 2창 있는 모든 2창을 소거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세요. 2창이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소거가 되는데 얘들은 다 2창이니까 빼버려도 얘가 소거가 안 되죠. 이럴 때 바로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자,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말은 이 3과 5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기는 모두 다 5배. 이 시기는 모두 몇 배 해주면 되겠어요? 3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671번을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자, 5배 하면 어떻게 되죠? 5x제곱. 5배 하면 5xy. 5배 하면 5y제곱이 되고 5배 하면 15가 되겠네요. 아래는 3배를 하면 3x제곱. 자, 3i 제곱을 쓰면 여기 적겠습니다. 그리고 15가 되죠. 자, 그럼 상수가 똑같죠.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변변 뭐 한다?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여기는 2x 제곱. 여기는 xy 항이 없으면 마이너스 5xy. 여기는 어떻게 되죠? 2y 제곱이 되죠. 2y 제곱. 자, 그럼 여기 얼마 돼요? 제로가 되죠. 그렇죠?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 지금 지워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수항을 소거하면 선생님 뭐라고 적어줬나요? 새로운 뭐가 나온다? 2차식이 나오죠. 그죠? 2차식이 나오는데 얘가 맞죠? 100%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죠. 그죠?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버리면 우리 여러분들 못 풀어내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나요? 그럼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5xy로 칼싸움 인수분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제로고 얘가 제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제로 놓을 때 2x는 y로 해서 x 해보면 2분의 y가 되니까 이때는 y는 2x로 하나 1차식을 만들어내고 또 이때는 y로 놓으면 2분의가 되니까 이때는 x는 2y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각각 새로운 1차식이 나오죠. 자, 상수항을 소거했기 때문에 새로운 2차식이 등장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2차식이 100%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1차가 나오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 1차식과 여기 있는 두 개씩 중에서 간단한 식이 오겠죠. 그죠? 요 식과 또 뭐를 한다?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항상 1차를 2차로 대입하면 됩니다. y 꼴, 자,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입니다. 자, 그럼 1번을 풀어볼게요. y 자리에 2x가 나갑니다. 2x가 나가면 4x 제곱이 되어서 5x 제곱이 되겠네요. 그게 5가 되니까 x 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플러스 1일 때는 2고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복고동순이 되겠죠. 그죠? 됐나요?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 자리에 맞나요? x 자리 2y가 들어갑니다. x 자리 2y가 들어가면 얼마 됩니까? 4y 제곱이니까 5y 제곱이 되겠네요. 5y 제곱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5가 되어서 이때는 y가 뭐가 나옵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복부 동순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토탈 몇 쌍이? 4쌍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걸 적어주면 x, y를 적어준다면 첫 번째 1일 때 2가 되네요. 1일 때 2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는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몇 쌍이 나온다? 4쌍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풀어내면 2차와 2차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항이 모두 소거해서 해야 되고 2차항까지도 모두 소거가 안 되면 뭘 소거한다? 상수항을 소거한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73번입니다. 자, 673번과 674번은요, 여러분들 합이 주어졌죠.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합과 곱이 딱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가 1차고 얘가 몇 차예요? 2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차를 2차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3-x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나요? 그러면 y자리 대입을 하면 x에 3-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이항하면 x제곱이고 이항했습니다. 3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고 마이너스 12 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쏘리 3이 아니고 2가 되겠죠. 그죠? 되나요? 자,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5가 되든 자, x는 얼마가 되고 5가 되거나 또는 5가 되거나
x는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x가 5면 여러분들 x가 5면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y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들 요 개념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합이 3으로 주어지고 곱이 얼마로? 마이너스 10으로 주어졌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이 3으로 주어지고 자, 곱이 마이너스 10으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 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 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놈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자, 알파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0일 때 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이때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는 제로가 되고 자,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알파예요? 얘가 알파라면 얘가 베타가 되는 것이고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2가 나오면 한 번은 알파가 5, 한 번은 알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이게 익숙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합곱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방정식은 x, y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런 놈은 두 건이 알파, 베타이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죠? 그럼 얘놈은 이 673번은 요 xy가 두 건인 거예요. 이게 두 건이고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이 나왔죠. 그러면 t라는 방정식으로 놓을게요.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합 t 되죠. 그죠?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이니까 10 이퀄 0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놈의 두 건을 뭐로 한다? x, y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또 방금도 풀어봤지만 얘는 t-5, t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t 값이 5 또는 t 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럼 요 t가 바로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x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x면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x, y의 근은 한 번은 5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고 한 번은 마이너스 2, 5 이렇게 적어주면 바로 두 쌍의 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674번 보세요. 674번. 자, 마찬가지죠. 합과 곱이 나왔죠. 그럼 방금 선생님이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보통 선생님들도 t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합 t죠. 이게 합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2t가 되고 플러스 곱이니까 마이너스 24 이퀄 0이고 이놈의 두 건을 뭐로 보면 된다? x, y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6과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t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되고 또는 t는 4가 되잖아요. 그죠?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놈의 근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나요? x, y는 자, x가 마이너스 6이면 y가 4가 되는 거고 아니면 x가 4가 되면 y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두 쌍으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합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요 합곱을 가지고 바로 요런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요 두 거를 한 번씩 바꾸어서 근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아시겠죠? 자, 이번엔 675번입니다. 자, 방정식 2x 더하기 y는 9를 만족시켜주는 자, 자연수 xy입니다. 자연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르는 미지수는 몇 개이죠? 두 개죠. 식은 몇 개예요? 하나죠.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맞나요? 자, 부정방정식 풀이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수 조건이 나오면 개념 시간에 다 설명했죠. 바로 이쪽을 뭐로 인수분해하고 여기 어떤 상수가 나오면 이 두 개는 A에 대한 곱으로 표현되니까 바로 A의 무엇이다. 약수 개념으로 가면 된다고 했죠. 약수 개념으로. 정수 조건일 때는 바로 약수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실수 조건일 때는 XY가 실수 조건일 때는 두 가지가 풀이 있죠. 첫 번째 풀이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푼다 그랬죠. 즉 뭐뭐의 제곱 더하기 뭐뭐의 제곱은 0으로 만들어서 실수니까 이 갈로 자체도 다 실수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두 번째는 한 문자로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 정리 후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개념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자연수 xy죠. 그럼 여러분들 이 자연수는요. 정수 맞습니까? 예, 맞죠. 실수도 맞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두 개를 다 만족합니다. 정수도 되고 실수도 되잖아요. 그죠? 자, 자연수는 정수도 되고 실수도 되는데 얘가 지금 이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 제곱이나 이런 내림차순 정리해서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 D도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중2 때도 받는 거잖아요.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자연수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 값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근데 둘 다 1차일 경우에는 이 자연수 xy라고 했으니까 이 자연수 값을 그냥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자연수 xy라는 것이 하나의 바로 식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x, y는 자연수라는 것이 바로 식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가 큰 거부터 한다 그랬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자, 그러면 x가 최단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자연수니까. 4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4면 얼마요? 8이죠. 그럼 y는 얼마? 1이 돼야지 9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낮추어줘야 되겠네요. 3이면 얼마 됩니까? 6이니까 얼마? 3이 되겠죠. 그리고 2면 얼마가 되습니까? 4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1이면 얼마야?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7이 돼야 되고 0은 할 필요 없죠.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선생님하고 했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x 계수가 큰 2를 기준으로 할 때, 요 2를 기준으로 할 때, 요 x를 기준으로 할 때
x의 개수가 2니까 얘의 개수 1보다 크잖아요. 그죠? 클 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값은 상대방 y 개수 1이잖아요. 그죠? 1씩 작아집니다. 상대방 y 개수만큼 1씩 작아지고 반대로 y는요. 최초 값을 하나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 x 개수 2죠. 2만큼씩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뭐일 때? 플러스일 때요. 플러스일 때. 자, 굳이 그런 걸 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는 XY는 4와 1도 X가 4일 때 Y가 1이죠. X가 3일 때 Y는 3, X가 2일 때 Y는 5, X가 1일 때 Y는 7이죠. 따라서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76번입니다. 자, 676번은 자, 지금 모르는 문자가 방정식인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정수 xy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수업 시간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 친절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전개 한번 해보세요. xy 자, 플러스 x죠. 마이너스 2y죠. 자, 상수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3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보통 문제는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조건일 때? 정수 조건일 때. 물론 자연수 xy가 되어도 자연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2차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요 인수분해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인수분해를. 자, 그럼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면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x, y가 각각 1차씩 1차 곱해져 있으면서 요 x 개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알파 x. 그 y도 개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베타 y. 그리고 상수항도 있습니다. 감마라고 할게요. 요런 구조입니다. 요런 구조. 요런 구조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또는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이 XY를요. 여러분들 가지고 이렇게 두 등분을 일단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 XY를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끼워 맞추기예요. 얘는 플러스 x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겠죠. 그죠? 외항끼리.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y죠. 마이너스 2y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y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상수가 얼마 더 들어가 있나요? 마이너스 2가 더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지 여기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얼마가 마이너스 5가 남아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지 없어지고 기존에 마이너스 5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x, y가 정수잖아요. 정수. 그럼 x, y가 정수면 정수에서 2를 빼면 뭐가 될까요? 정수에서 2를 빼면 x가 정수인데 정수에서 2를 빼면 정수가 되겠죠. 또 y도 정수죠. 정수에다 1을 더하면 뭐가 되나요?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됩니다. 맞죠? 정수와 2도 정수잖아요. 그죠? y도 정수, 1도 정수죠. 정수와
정수를 빼어도 정수가 되죠. 되겠나요? 정수와 정수는 곱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정수가 되죠. 근데 정수와 정수를 나누면 정수가 된다 안 된다? 정수가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4 나누기 2를 하면 2니까 정수가 되지만 4 나누기 3을 해버리면 3분의 4가 되어서 그죠? 얘는 정수이지만 얘는 정수가 아니죠. 아니고 얘는 뭐입니까? 유리수가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정수는 같은 정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정수가 돼요. 나누면 정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곱하고 있죠. 그럼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뭐가 됩니까? 3이 되어야 되죠. 3. 그 말은 이 두 개의 정수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3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x-2와 y 플러스 1은 두 수를 곱해서 얼마가 되어야 된다? 3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1하고 3도 3이 되고 3하고 1도 3이 되겠죠. 근데 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해도 3이 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해도 3이 되겠죠. 3은 소수기 때문에 1 곱하기 3밖에 없죠. 따라서 1, 3, 3, 1 이렇게 두 가지인데 부호도 마이너스가 있겠죠. 만약에 6이라면 1, 6 맞나요? 만약 6이라면 1, 6, 2, 3, 3, 2, 6, 1 이렇게 또 만들어내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x하고 y 값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x 구하려면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에 각각 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2를 더하면 3, 2를 더하면 5, 2를 더하면 1,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y를 구하려면 1을 빼야 되겠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빼면 2, 1을 빼면 0, 1을 빼면 마이너스 4, 1을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쌍이 나온다? 4쌍이 나오니까 개수는 4개가 되겠죠. 3, 2, 5, 0,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4쌍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4개가 정답이고 자,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자연수 xy라고 했다면 자연수 xy라고 했다면 이거 탈락이죠. 0 때문에 탈락이죠. 마이너스 때문에 탈락이죠. 마이너스 때문에 탈락이죠. 그러면 그때는 답은 바로 뭡니까? 바로 x는 3, y는 2 해서 이렇게 한 쌍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 형태 구조, 요 형태 구조를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x, y를 이렇게 찢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67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x도 2차고 y도 2차예요. 자,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주는 이번은 바로 실수 xy가 되어 있죠. 그죠? 자,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입니다. 2개. 식은 몇 개? 하나죠. 따라서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대 실수 조건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처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두 번째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자,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때는 x는 x끼리 완전 제곱, y는 y끼리 완전 제곱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인데
이걸 완전 제곱 만들려면 x계수 2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즉 2의 반이 얼마예요? 1, 제곱이 1이죠. 1이 필요하죠. 1이 필요한데 뭡니까? 1을 적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y는 y끼리 완전 제곱을 하면 y는 y끼리 완전 제곱을 하면요. 이때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4의 반이 마이너스 2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누가? 4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4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4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숫자 플러스 5가 남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바로 뭐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요 세 개는 뭐가 되나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상수를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어서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x, y는 실수죠. 근데 보세요. 실수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실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모두 다 실수끼리 더하면 다 실수가 되죠. 그리고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라고 해요? 0이 되라고 하죠. 그죠? 맞습니까?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결과 값이 0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0,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요 x 플러스 1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0이 되어야 하고죠. 하고 그리고입니다. y-2도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는 이런 한 쌍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고, 근데 내가 좀 복잡하실 때는 완전 제곱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조건일 때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뭘 이용합니까? 내림차순 정리하여 차순 정리 후 자, D 체크하면 돼요. D 체크. 자, 그 말은 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X를 물어보고 문자로 보고 Y를 물어보겠다. 숫자로 보고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내림차순 정리가 됐죠. 자, X제곱 플러스 2X고 상수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라는 말이에요. 됐나요? 변경이 됩니다.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2차 방정식. 그런데 이 실수 xy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 주는 값이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 주는 실수 xy니까 이 xy는 이 방정식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근이 되죠. 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이 xy는 뭐가 돼야 된다? 실근이 돼야 돼요. 실근. 그러므로 이놈은 뭘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짝수죠. 그럼 4분의 D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뭐로 나옵니까? 부등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실. 자,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만 할 테니까 나중에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차 부등식도 한쪽으로 모아줘야 돼요. 그러고 최고차 계수를 플러스로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y제곱 이항하면 y제곱이죠. 플러스 4y 이항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하고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면서 항상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알겠나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도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죠?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y가 실수죠. 얘가 실수예요. 그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자, 여기 아직 부등식을 안 해서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야, 소리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래요. 그럼 얘가 작을 수가 있습니까? 작을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럼 같을 수는 있나요? 예, 같을 수 있죠. 언제 0이에요? 바로 y가 2일 때죠.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요 2차 부등식이 왜 y 꼴 2가 되는 거는 더 자세하게 나중에 부등식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우리가 아는 그 기본 상식에서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으래요. 그럼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을 수는 있나요? 예, 언제 y가 2일 때 요렇게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쪽과 똑같이 y 꼴 2를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y 꼴 2를 다시 이 식에 다시 원상 복구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y 자리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y제곱이니까 4가 되네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어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여기 1이 됩니다. 는 0이죠. 그럼 얘 또한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요거 제곱이 0이 된다는 말은 여기 제로 돼야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 내림차순 정리는 요 뒷부분이 요 개념 설명 시간에도 요 뒷부분이 나중에 부등식에서 사실 설명했을 거예요. 요 첫 번째 거는 요 부정 방정식 설명할 때 할 거고 했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 다시 이쪽 부정 방정식이 와서 두 번째 풀이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